안녕하세요. 아침을 깨우는 세법 설레임 양소영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 3장 심화 1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 대안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거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번 매출액 4억 100만원, 이 중 수출액이 5천만원이며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죠. 그래서 세액은 0입니다. 그렇지만 과세표준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가만히 두시면 돼요. 100만원의 매출 할인이 차감된 금액임. 차감된 거 잘 된 거죠. 가만히 두시면 돼요. 그래서 4억 100만원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2번 거래처의 제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래요. 그래서 이걸로 증정한 장려 물품 원가 200, 시가 300. 자, 요거는 사업상 증여죠. 사업상 증여는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300만원을 더해 주시면 돼요. 3번 매출 채권 횟수 지연에 따라 수령한 연체이자 50만원. 자,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는 재화용역 공급과 관련 없이 돈만 받은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처럼 취급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번 특수관계인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제품 수리 용역. 시가는 400만원. 자, 요거는 무상으로 수리 용역을 제공한 거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되지 않죠. 그래서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한테 무상으로 사업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용역은 시가로 과세가 되죠. 5번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 매각액 4억 8천, 토지 건물 일괄 공급의 케이스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전액 일시에 수령하였음. 자, 토지는 면세고요. 건물은 과세가 되죠. 그래서 일괄 공급가를 갖다가 실지 거래 가액이 있다면 그걸로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게 없다면 법정 기준에 따라 안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의 부분만 발라내셔야 됩니다. 자, 법정 기준의 첫 번째 순위가 감정평가 가액이죠. 그래서 그 밑에 감정평가 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공급가 4억 8천 곱하기 자 감정평가 가액 비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부분을 발라내시면 되는 거죠. 자, 다만 이 4억 8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모에 오는 감정평가 가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토지는 면세라서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죠. 건물은 과세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감정평가 가액 곱하기 1.1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3억 원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매출액 4억 100만 원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상 증여 300만 원 있었죠. 요거는 시가가 되는 거죠. 상가 건물의 매각가 3억 원이 있었죠. 요거 어떻게 계산했죠? 일괄 공급가 4억 8천을 감정평가 가액 비율로 안분을 했습니다. 요때 안분할 때 주의하실 점, 이 4억 8천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오는 감정평가 가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의 감정평가 가액 곱하기 1.1을 해주신다는 거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오죠? 7억 400만 원. 자,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일괄 공급이 있었습니다. 자, 요 경우에 이 일괄 공급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다면 이 감정평가 가액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바꿔주셔야 한다는 거. 그래서 분모에 오는 감정평가 가액을 바꿔주시는데 건물의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붙죠. 그래서 1.1을 곱해주셔야 돼요. 요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문제와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잘 갖고 가세요. 자, 이것으로 세법 설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